눈물 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패밀리 여러분, 데일리커입니다. 자, 오늘 또 토요일 하루 일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물 난다. 방금 커피 한 잔 마시다가 사례가 걸려가지고 눈물 나네요. 오늘 하루 무엇을 할 거냐? 일단 오전 10시에 조립땡 예약건이 다음 주 금요일로 한 주 미뤄졌어요. 그래픽카드가 도착을 못했다고 어제 밤에 전화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10시 조립땡은 다음 주로 받고 10시 반 AS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어제부터 조립을 시작했고요. 거의 한 80% 정도 끝났고, NGST RGB 컨트롤러 지금 없어가지고요. 부품 올 때까지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SB 2.0 포트 모자라서 이 확장 허브 요거 달아야 되고요. 그 작업만 하면 끝나요. 이 케이스는 저희 영상에서도 처음 보는 거고요. 7800 3D요. 보드 불량 같다 그러시고 조립도 많이 해보셨다 그러면은 저희한테 오시는 것보다는 보드를 유통사 센터나 판매차에다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봐야지 알 수 있어요. 조립이 안 된 상태라면 그냥 보드체 그냥 들고 오셔도 돼요. 조립된 상태예요. 이 제품은 본 영상으로 따로 편집을 해서 올라갈 예정이고요. 케이스 저희가 처음 보여드리는 건데, 저기 보시는 것처럼 하이트 제품의 Y70 터치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가 지금 제가 조립대행으로 지금 받은 건데, 케이스가 한 60만원 하더라고요. 정보 좀 보려고 검색하다 보니까 뭐 품절도 품절이지만 가격이 한 60만원 정도 되는 케이스였습니다. 이 케이스 전 모델이 Y60이잖아요. Y60인데 Y60은 LCD 패널이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알리나 뭐 이런 데서 따로 사셔가지고 다는데, 얘는 케이스도 좀 더 커졌고 LCD 패널이 기본 장착되어 있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비싸지 않나 싶고, 이제 LCD 패널은 14.1인치 ISP 패널로 되어 있고, 해상도는 4K 지원되고 1100에 3840, 뭐 터치도 되고요. 그리고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계식 키보드 보면은 청축, 적축 뭐 이러잖아요. 그 청축 키보드 버튼으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르면은 약간 키보드 느낌이 나죠. 이렇게 하이트라고 딱 뜨고요. 메인 화면은 다음에 본 영상에서 보시는 걸로. 그리고 오늘 테스트 거의 끝나간 PC입니다. 오늘까지만 좀 더 테스트해보고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요. 이 제품은 사용하다가 또는 바탕화면 대기 상태에서 재부팅 되는 증상으로 입고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하나하나 테스트를 해봤는데, 일단 메모리가 불량이었어요. 따로 영상은 없습니다. 메모리가 풀뱅크 4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불량이에요. 그래서 불량이라고 제가 스티커 하나 붙여놨고요. 메모리 불량 중에서 또 4개 중에 어떤 게 불량인지 또 하나하나 찾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렸습니다. 얘가 불량입니다. 얘가. 그리고 나머지 다른 부품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마무리 테스트 하고 있고요. 오늘까지 좀 더 테스트 해보면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상태 안 좋은 애들이 좀 있긴 해요. A데이터 256GB SSD 상태가 조금 좀 그렇고, 시게이트 2테라 하드디스크 얘도 온도 오류가 좀 있네요. 네, 맡길 때는 예약 없으셔도 되니까 본체만요. 네, 본체만 가져오시고요. 네, 기간을 좀 넉넉히 생각을 하시고 가져오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저희가 난수리 테스트가 보통 3일에서 일주일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현재 수리 대기 중인 PC들이 몇 대 있어요. 개인정보는 좀 가리고. 이 제품은 13900KF인데 CPU 불량이에요. 근데 CPU 유통사 센터에 입고됐는데 자재가 없다네요. 그래서 지금 계속 기다리는 중입니다. 유통사 센터에서 물건 확보되는 대로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제품은 메인보드 불량. 아마 오늘 도착할 것 같은데요. 보드는 로그스틱스 Z790-2 게이밍 와이파이 라는 메인보드인데, CPU는 13900K고요. 일단 보드 오는 대로 장착해서 얘도 마무리 테스트를 해봐야 되고, 이 두 대는 점검이 끝났고, 요즘 NGX 케이스들이 좀 자주 저희 매장에서 눈에 띄어요. 얘도 NGX 모델이고, 이 제품도 NGX H9 케이스인데 안에가 좀 비었죠? 이 케이스가 하이트 Y70 본 케이스예요. 저 NGX 케이스 사용하시다가 케이스를 이걸로 바꾸시는 거예요.
저도 뭐 왜 바꾸시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고객분이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작업을 해드리는 거라. 저 케이스도 괜찮긴 하거든요. H9 케이스도 괜찮은데 요것도 오늘 작업이 들어갈 것 같기는 해요. 케이스 교체갈인데 케이스는 데이븐 V300이라는 케이스예요. 얘가 V300이고 케이스가 원래 사용하던 케이스인데 아직 재조립을 못했습니다. 전면 팬을 교체하는데요. 보통 25T인데 고객분이 17T짜리 얇은 쿨러를 가져오셨어요. 근데 얘를 장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사가 안 맞아요. 이게 튀어나오고 고정이 안 돼가지고 이게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맞는 나사를 고객분이 구해서 가지고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 기다리느라고 지금 작업을 못하고 있어요. 일단 팬부터 달아야 메인보드부터 해서 다 재조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케이스가 워낙 작거든요. 이 팬부터 작업하지 않으면 그래픽카드를 꽂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객분이 일단 오셔야 되고요. 케이스를 이 제품을 꼭 하시고 싶다고 하셔가지고요. 이게 지금 될까 모르겠어요. 이게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해서 좀 이따 손님 오시면은 상담을 해야 되겠네요. 이거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고객분은 된다고 작업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전면 팬을 17T로 바꾸는 거예요. 얘를 넣으려고. 이 케이스에 어떻게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 저는 안 될 것 같거든요. 내가 못 집어넣을 것 같은데 좀 이따 오시면 한번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최대 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해보신 거 있어요? 램 뺐다 꽂고 일단 네. 그래픽카드도 한번 뺐다 꽂고 그거 말고는 CPU 팬은 안 도네요. 왜 안 되지? 이게 돌다 안 돌다 그러더라고요. 뻑뻑하네. 수명이 다 된 건가. 팬 수명은 다 된 것 같아요. 얘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반응이 없네요. 뭐가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아닌가? 나무젓가락 되셨군요. 그래픽카드. 조금만 건드리면 빠지니까. 이게 쳐졌더라고요 보니까. 귀니까요. 네. 저도 몰랐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살짝 이렇게 쳐져가지고. 파워는 괜찮나요? 테스트하기에서 이상이 없다 해도 이상 있는 파워들이 있어요. 근데 테스트하기에서는 지금은 별 문제 없다고 뜨긴 하거든요. 거의 근 1년간 거의 풀로 돌려가지고 컴퓨터를 안 껐어요? 하루에 한 번씩 무조건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꺼요 일부러. 그럼 거의 그러면 한 23시간씩은 네. 계속 돌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수명이 다 된 건가 싶어가지고 오래 쓰긴 했는데 이게 지금 6세대거든요. 네. 6600 i5. 그래서 보내줄 때도 된 것 같긴 한데 오래 쓰셨죠? 네. 거의 뭐 23시간씩. 딱 1년만 그렇게 쓰고 그 전까지는 거의 잘 안 썼어요. 제가 그 수동 건전지도 교체를 한번 했어요. 바꾼 거예요? 네, 한번 교체했어요. 혹시나 해가지고 막 블로그 같은 거 찾아가지고 보니까 수동 건전지 한번 교체해봐라. 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그 뒤로 안 돼가지고. 자, 5분만 있다가 네. 배터리를 한번 꽂아볼게요. 일단 방전 좀 시켜놓고요. CPU는 안 뺐죠? 네, 괜히 건드렸다가 더 큰일 날 것 같아서 네네. 램하고 그래픽카드만. 네네. 한 5분만 있다가 제가 다시 켜보도록 할게요. 비품은 울려지지도 않네요. 아무래도 보드 같네요. 보드요? 네. 컴퓨터 킬 때 삑 소리 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지금 얘가 B150 보드거든요. 110 보드가 인터넷상으로 싸게 구하시면 한 3만원대 정도? 저희가 한다 그러면 한 5만원대 정도 될 거예요. 일단 CPU 한번 탈부착 해보고요. 전혀 뭐 키보드 럼룩도 안 들어오고 비품에 전혀 반응도 없고 그래픽카드 없어 뭐 삐리삐 거리든 뭔가 보드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을 하지 않아요. 일단 메인보드하고 CPU하고 그래픽카드를 저희 테스트 보드에 꽂아서 되는지까지만 일단 볼게요. 하나하나 천천히 좀 봐야 되겠는데요. 일단은 메인보드 그래픽카드 두 개 의심을 하고요. 만약에 보드 그래픽카드 둘 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수리를 안 하시는 게 나으실 수도. 비용 대비니까요. 그쵸. 네.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있네요. 1년 동안 거의 풀로 쓰셨다고 봐야 되니까. 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 CPU는 저희 거예요. 네. 아무래도 시스템이 조금 불안해요. 매끄럽게 깔끔하게 되지 않고요. 자꾸 지금 사실 이렇게 하면요 다 저희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저희 CPU, 저희 메모리, 저희 그래픽카드예요. 정확한 거는 하나하나 다시 시간을 두고 테스트 해봐야겠지만 전체적으로 문제가 좀 있어 보인다. 안 올라오죠? CPU는 이상 없을 것 같고요. CPU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래픽카드 문제 있어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고객분 보드에 그대로 옮길 거예요. 파워도 그렇고 네. 다시 옮겨보고 마무리할게요. 네. 지금 다 그대로 다시 옮긴 거예요. 네네. 고객분 CPU 메모리에 그 그래픽카드만 저희 거고요. 네. 파워 저희 거고. 네. 이쯤 되면 떠야 되거든요. 네. 보드도 그러니까 보드하고 그래픽카드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거는 고객분이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보내줘야죠.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맡겨놓고 뭐 더 테스트 안 하셔도 되겠죠? 아, 네. 256기가 A데이터 인식은 하고요. 네. 상태도 뭐 깨끗하진 않지만 네. 뭐 그냥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자료만 아, 자료만요? 네, 열립니다. 하드도 혹시 지금 하드 해야죠. 시게이트 1테라 하드디스크도 상태는 뭐 무난합니다. 네, 열리고요. 데이터 있으면 뭐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요거는 데이터 백업용으로 일단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마무리 할게요. 네. 자, 볼게요. 제가 네. 궁금을 했는데 이게 네. 과연 내 것이냐 생각이 드는데, 겨우겨우 딱 들어가겠네 진짜로. 근데 이게 겨우겨우가요. 이게 네. 턱이 있고요. 네. 그래픽카드를 꽂으려면 이렇게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사장님. 그렇죠. 그러면 이걸 비스듬히 해야 되는데 이 CPU 쿨러도 있는데 네. 비스듬히 해가지고 집어넣겠냐고요. 못 넣죠. 이게 안 된다니까 이렇게요. 네. 이게 넣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사장님. 이게 지금 있는데 이 네. 턱을 어떻게 할 거예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봐도 못 들어갈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사장님은 간격이 몇 미리 남는다고 네. 하는데 남는 거는 이제 꽂았을 때잖아요. 지금 네, 딱 맞아요. 보니까 이제 요 정도 남는 거는 네. 알겠어요. 한 0.23mm 정도 네. 이렇게 남는데 꽂았을 때 얘기라 이렇게 꽂으려면 얘들을 다 절단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집어넣었을 네, 때 맞아요. 그랬을 때는 가능하다. 근데 이제 실제 집어넣으려면 이렇게 비스듬히 넣어야 되는데 CPU 쿨러하고 닿는다. 닿으니까 꽂을 수가 없다. 이게 안 되네 생각처럼. 근데요. 이 케이스로는 안 될 것 같네. 네, 이거는 넣을 수가 없다. 이거 선정이만 좀 잘해주십시오 다시. 이거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이거는 그래픽카드 뽑기 전에 먼저 줘야 될 것 같거든요. 네네, 제가 확인할게요. 네, 이거는 그냥 어차피 제가 구입한 거니까 사고. 그러면 제가 이거 작업할게요. 네, 이거 정리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는 네. 어차피 저 가져가도 쓸 데가 없어요. 이거 혹시 ITX 시스템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만약에 영상 보시고 네. 제가 편집해서 올릴 거니까 영상 네. 보시고 요 케이스 네. 대입은 V300 네. 케이스가 마음에 든다. 네. 그러면 절반가 정도로 그냥 그냥 파시죠. 파시죠 그냥. 예, 혹시 이 케이스가 필요하다 하신 분 네. 계시면 저희 매장으로 연락 주세요. 네. 제 시중가에서 네. 50% 네. 할인된 금액으로 네. 고객분이 파신다고 하니까요. 네. 50% 할인해서 팔겠습니다. 이거 쿨러는 다시 원위치 작업을 하고요. 아까 고객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될 줄 알고 될 거다 생각을 하고 구입을 하신 건데, 그러니까 주문을 하신 건데, 케이스 필요하신 분 계시면 연락 주세요. 50% 가격에 판매하신다고 하니까요. 쿨러 원위치한 모습이고요. V300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면에 타공 처리되어 있습니다. 위에까지 측면 강화 유리. 장착은 안 해본 케이스예요. 고객분이 원하시는 펜이 있어서 펜만 뗐다가 다시 붙였고요. 필요하시면 저희 매장으로 연락 주세요. 그래픽카드 기존 케이스에 재장착하고 조립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얘는 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고 나사는 밖에서 조이고. 근데 이 케이스도 사실 예전에 제가 재조립 해드렸던 거라 뭐 어느 정도 선정리는 다 돼 있어요. 보시면 어느 정도 이렇게 선정리는 다 돼 있고, 뒤에도 그래도 뭐 무난하게 해놨기 때문에 뭐 크게 뭐 할 건 없어요. 얘도 그래픽카드 그냥 안 들어가요. 예전에 제가 이 케이스 재조립 해드릴 때 다른 그래픽카드였거든요. 그래픽카드를 고객분이 바꾸셨어요. 또 이거 지지대를 다신다고? 이게 달 수 있나? 안 들어가던데. 아, 됐다. 들어갔다. 아, 얘는 안 맞네. 얘는 제가 지금 대보는데 안 맞아요. 케이스가 미니인데다가 이렇게 나사를 박는다고 쳐도 반듯하게 되지 않고. 안 돼. 이거 안 돼. 얘보다 이 그래픽카드 높낮이 조절하는 브라켓보다 폭이 더 짧아요. 그래서 얘는 달 수 없다. 기존에 달려있는 그래픽카드 지지대에 꽂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저희 작업 때 모니터 HDMI 케이블 교체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 고객분들 PC 계속 뺐다 꽂았다 하다 보니까 분량이 잘 나요. 인식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런 증상이 좀 있어서 케이블 교체를 합니다. HDMI 케이블은 진짜 제가 몇 달에 한 번씩, 한 3, 4개월에 한 번씩은 바꾸는 것 같아요. 몇 달에 한 번씩 케이블을 계속 바꿔야 돼서 아예 그냥 쫄 때 여기다 안 넣고 그냥 별도로 그냥 뺐습니다. 또 조만간 또 바꿔야 될 거거든요. 자, 전원을 켜서 작동되는 것만 확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 정도면 뭐 깔끔하지 않나요? 그냥 이거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펜도 다 아틱 펜으로 다 바꾸는 거거든요. 예전에 전면 셋, 상단 둘, 후면 하나, 6개 다 아틱 P12로 바꾸는 거고 다 이렇게 선정리가 된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차라리 안 하시는 게 나을 뻔했다. 일단은 컨트롤러 선정리 머리 따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이렇게 놓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컨트롤러가 하나 더 필요해요. 펜이 총 7개라서 이 컨트롤러는 RGB를 총 6개 연결할 수 있거든요. 후면 140 펜 하나 추가로 물려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러를 하나 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2개 겹쳐서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선은 여기다가 이렇게 쭉 따면 될 것 같고 나머지 하나는 여기 이렇게 쭉 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추장 둘러가지고요. 문제는 없긴 한데 에어로 청소를 좀 하긴 해야 되겠네요. 먼지가 좀 많이 있네요. 일단 CPU가 뭔지를 봐야 되니까요. 순행을 사용하셨다 그러면 CPU가 꽤 높을 것 같은데 그럼? 사용은 좀 높게 하고 CPU가 뭐냐에 따라서 쿨러를 공랭으로 할지 순행을 달아야 될지 이제 판단이 돼야 돼요. 3080은 그래픽카드가 3080이고요. 안 된다고요. 공랭 쿨러 이거 쓰면 안 된다고요. 그죠. CPU가 5800X예요. 5800X면 5000대 CPU 중에 발열이 제일 심한 애거든요. 그래서 순행 쓰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기본 싱글 타워 쿨러를 붙이면 온도 못 잡아주죠. 아니면 성능이 안 나오거나. 제가 온도 테스트를 좀 해볼게요. 여름철에 좀 힘들어하긴 하더라고요. 이거 달고요. 듀얼 달아도 힘들 텐데 싱글을 달아버리면 안 되죠. 기사가 장착하고 온도 테스트 하고 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된다까지만 하고 그때 이제 순행이 안 됐으니까. 아니 근데 그러니까 알고도 그냥 그때 네. 이제 급했어가지고 네. 알고도 하긴 했어요. 또 이제 되니까 그냥 썼죠. 번을 플레이합니다.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 보세요? 네, 이런 거? 처음 봐요. 처음 보세요. 온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84.8, 85도. 일단 보드에서 지금 온도가 꽤 높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86도고요. 6.4. 클럭도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온도가 너무 높고 못 잡아주니까 89도 나왔고요. 지금은 2분 됐거든요. 실행한 지. 3열 순행이 가능한 제품이기 때문에 순행을 쓰는 게 맞고, 만약에 나 순행 쓰는 게 좀 불편해 그러면은 좀 괜찮은 듀얼 공랭 정도는 쓰셔야 돼요. 지금 온도는 90.4도 나오고요. 더 올라갈 거예요. 이제 지금 한 3분 좀 넘게 했기 때문에. 네, 2시 예약하신 분이세요? 그 테이블 위에 잠깐만 올려놓으세요. 그러니까 듀얼 공랭을 달아도 온도는 꽤 높을 거예요. 사실 권장하진 않아요. 네, 하지만 난 순행은 싫다 그러면 듀얼 공랭 다는 게 맞고, 이제 가급적 순행 쓰시는 걸 권장한다. 우리가 괜찮은 거 그러면 크라켄이거든요. 그거는 오늘 가능하세요. 그걸로 작업을 해드릴까요? 주의해야 될 점이 그 냉각을 계속 채워줘야 되는 거. 아니요. 요즘 나오는 순행, 기존에 사용하셨던 순행도 일체형 순행이에요. 보통 고객분이 얘기하시는 이게 보충식은 커스텀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커스텀 순행. 그런 거는 뭐 몇백만 원씩 하는 거고요. 만약에 나 오늘 작업 안 해도 돼, 내가 원하는 모델이 따로 있어 그러면 월요일이나 화요일 시간을 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고객분 뭐 업그레이드 할 거 이런 거는 없어 보여요. 왜냐면 메모리 벌써 16기가 2개 32기가 정도 쓰면 충분하고요. 그리고 그래픽카드도 뭐 이건 업그레이드라기보다는 워낙 비싸니까 3080 Ti 아주 좋아요. 뭐 건들 게 없어요. 고장만 아니면 순행만 달고 그냥 쓰시면 됩니다. 컴퓨터가 생각보다 커요. 뒤에 모니터는 어디 연결해 놓고 쓰세요? 뒤에 커버가 지금 막혀 있는데 일부러 막으신 거예요? 네. 아, 이거 잃어버릴 거예요. 네네. HDMI. 네네. 나 그래서 지금 어디다 연결해서 쓰셨나? 켜지기는 하는데 화면이 안 떠요? 네. 갑자기 그래요? 아니면 뭔가 며칠 동안 컴퓨터 하다가 네. 꺼지고 컴퓨터 하다가 꺼지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안 켜지더라고요. 이 상태가 돼서. 사용하다 꺼져요? 네, 그랬었어요. 이게 고장난 지가 한 몇 개월 돼가지고 정확히 아.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재부팅? 꺼졌던 것 같아요. 특별히 뭐 하신 건 없고요. 혹시 그 메인보드 건전지 문제일까봐 뭐 네. 그래픽 보드도 좀 빼서 여기 보드? 어떤 보드? 이거 그래픽 아, 네. 빼가지고 요 안에 건전지 한번 교체해봤는데도 안 켜져가지고. 아, 배터리 바꿔봤다고요? 네. 지금 이지디버그에 불이 들어오네요. 예. 아이고, 장갑을 껴가지고. 자, D램에 불 들어오는 것 같네요. 이게 불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지금 밑에서 두 번째 게 불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D램이라고 하면 메모리 관련 쪽 문제일 수도 있다. 보드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정확하진 않지만, 일단 메인보드가 이제 나름 알려주는 거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일단은 볼게요. 16기가, 그래도 용량이 좀 있는 거네요. 한번 다시 켜볼게요. 전원 버튼 눌러봐 줄래요? 이제 보드가 반응을 하네요. 지금 비품 소리가 막 나면서. 아까는 아무 소리도 안 네. 났는데. 2017년도인가 샀던 컴퓨터라서 네. 조금 구형이긴 해요. 다시 한번 전원 버튼 눌러봐 줄래요? 넘어간다. 그죠? LED 불 꺼졌죠? 네. 오케이. 네. 뜨죠? 일단 주 원인은 메모리 접촉 불량일 수도 있고 메모리 불량일 수도 있고 메모리 관련 문제. 대부분 이지디버그 불 들어오는 거 봐서 그쪽 관련해서 이렇게 점검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근데 물론 사용자분들이 다 이렇게 하나하나 할 수는 못하지만 일단 뭐 저희가 해야 되긴 하지만 그래서 조금 컴퓨터를 만질 줄 안다 그러면 이지디버그 LED 불 들어오는 걸 기준으로 보통 봅니다. 16기가 잘 올라오고요. 배터리 교체해가지고 날짜가 풀렸네요. 이거는 다시 잡으면 되고 CPU가 얘가 서버급이거든요. CPU 쿨러가. 그래서 난 왜 서버 쿨러가 달려있나 했는데 CPU가 제논이네요. 나머지 메모리도 한번 꽂아보죠. 올라오네. 16기가 2개 잘 인식을 합니다. 일단은 메모리 접촉 불량으로 보이고요. 메모리 테스트를 조금 해볼게요. 네. 혹시라도 불량이 있는 건지 네. 아닌지. 불량이 아니면 단순 접촉 불량으로 볼 수 있고 네. 만약에 우리 학생분이 뭔가 얘기를 듣고 액션을 좀 취하고 싶다, 뭔가 조치를 좀 간단하게 내가 해보고 싶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메모리예요. 그래픽 카드가 아니라. 네. 메모리 빼는 게 가장 쉽고 그래픽 카드는 부피도 크고 나사도 풀러야 되니까 좀 어렵거든요. 메모리 테스트 32기가라서 꽤 오래 걸릴 거예요. 뭐 오랫동안 또 하기에는 또 그렇고 물론 PC를 맡기면 저희가 테스트할 때 오랫동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객분 계시니까 한 10분? 10분 정도만 일단 플레이를 해볼게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지 10분 안에 검출이 안 되면 단순 접촉 불량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만약에 10분 내에 에러가 검출이 되면 메모리가 문제가 있구나.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테스트하려면 1시간 넘게 걸려요. 그렇다고 이제 지금 또 이렇게 뜨는데 1시간 넘게 기다리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또 맡겨놓기에도 좀 그렇고 마무리는 제가 청소 좀 하고요. 메모리 슬롯 접촉 불량일 수 있다고 제가 계속 접촉 불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청소 네. 이 세정제로 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컴프레셔로 한 번 더 뿌려주고 그래서 청소 작업하고 가져가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요거 10분만 돌릴게요. 네. 얘 뒤에 필름 붙어 있네요. 이거 떼야 돼요. 네. 왜냐면 이게 열을 얘들이 막아요. 왜냐면 뜨거워지면 빨리 전달이 돼서 식어야 되는데 이거 붙이면 비닐이 막고 있어서 그래픽카드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강아지 키우시는구나, 고양이. 네, 강아지. 아, 강아지요? 붙어 있는지도 몰랐어요. 지금 갑자기 딱 보니까 딱 붙어 있는 게 반짝반짝해서. 17년도에 샀는데 거의. 그러니까 한 5년 동안 붙여놓고 쓰신 거죠? 네, 이런 거 다 떼야 됩니다. 네. 얘가 F이고요. 네. 이 순행도 제가 한번 보긴 봐야 될 순행인데 가져오셨네. 네, 이게 그뭐 계기사전에서 시간 내줬더라고요. 아, 그래요? 14,700K. 라디에이터에다가 얘를 펜을 바꿀 거고 예, 그리고 후면 펜 하나 바꾸실 거고요. 또, 예. 원래 이렇게 가리면은 진짜 이렇게 가리잖아요. 네. 근데 요걸 이렇게 옆으로 이런 식으로 이 방향으로. 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래픽카드가 이렇게 끼는데 예. 지지대를 이렇게 끼지 말고 옆으로 맞아요. 옆으로 예, 껴달라. 예, 예. 아, 근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고정이 가능할까 모르겠네요.
그 만약 고정 안 되면은 그냥 그게 끼고 쓰세요. 뭐 나중에 좀 안 입을 것 같으면 제가 뺄 수도 있어요. 네네. FA 하는 사람들 많이 안 끼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알겠습니다. 성함하고 연락처하고 인적사항 메모해야 되거든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수요일날 출고될 예정으로 보이거든요. 수요일에 뭐 저는 아마 안 될 거고 아버지가 오실지 아니면 제가 그냥 용달로 완료되면 제가 전화 드릴게요. 예. 네. 우리 고객분은 지금 한 20분 플레이하고 있는데 괜찮거든요. 네, 에러 안 나요. 에러 없이 잘 돌아가니까 네. 청소 작업만 하고 네. 그리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뭐 부품 고장이거나 그러진 않네요. 아니에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가 청소 좀 하고 그리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가 네. 뒤집혀 있어요. 그러니까 뒤집혀 있다라기보다는 이 케이스 같은 게 장착을 할 때 이 펜 있죠. 네. 펜 부분이 바닥을 향하는 거거든요. 아, 이렇게 그냥 쓰실래요? 뒤집어 드릴까요? 뒤집어 주세요. 물론 이렇게 쓰셔도 되고 지금 한 5년 이렇게 썼으니까 쓰셔도 되는데 일단은 그렇더라 라는 거 온 김에 뒤집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해드릴게요. 한 번만 더 켜보고 네. 뒤집고 마무리할게요. 네, 이제 펜도 뒤집었고 얘 뭐예요 얘가? 종류가? 비숑이요. 그래요? 우리 집 애기도 비숑인데. 아, 진짜요? 네. 얼마나 됐어요? 나이가? 2017년생이에요. 컴퓨터랑 똑같이. 7살? 6, 7살? 네, 그 정도. 우리 강아는 이제 1년 지나고 아. 올 7월달 되면 이제 2살 되는구나. 완전 애기네요. 작던데요? 몸무게가 3.4? 3.5? 저희 집은 8kg 나가요. 크네. 이만해요. 저희 강아지는 되게 작아요. 강아지 키우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산책을 많이 시켜야 되니까. 그게 힘들더라고요. 네. 크라켄 360 순행 교체 완료. 우리 그래픽카드 조텍 RGB는 약간 상태가 안 좋네요. 자기 혼자 바짝바짝 하는 게. 얘는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온도도 잘 잡습니다. 이제 막 조립하신 거예요? 조립한 지 시간이 없어서 응. 저는 이거 한 4, 5일 전에 했는데 아, 네. 그 증상이 뭐가 안 돼서. 그 모니터에 아무것도 안 그게 조립을 하고 안 되신 거예요? 아니면 사용을 하다가 안 되시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아예 안 떴고 아, 처음부터? 처음에는 여기 네. 삐삐삐 이렇게 네. 메모리 분량이 된다는 소리 있잖아요. 네네. 그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다음날 이렇게 꽂아보니 또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네. 한번 켜보겠습니다. 어찌됐든 새 제품이고 조립을 맞습니다. 했는데 예. 작동이 안 되는 거네요. 예. CPU 뭐예요? 7800. 아, 7800X3D요? 얘도 지금 이지디버그에 불이 들어오거든요. 이지디버그 불 들어온다는 얘기는 뭔가 지금 보드에서 알려주는 거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볼게요. D램에 불이 들어오네요. 그럼 메모리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라고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사장님이 네. 잘못 꽂으셨어요. 진짜요? 네. 보시면 단면램인데 한쪽은 밋밋하잖아요, 오른쪽 게. 예. 그럼 얘도 오른쪽 게 밋밋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른쪽은 지금 칩이 달려 있잖아요. 예. 뒤집은 거죠. 잘못 꽂으신 거예요. 한번 다시 밤에 꽂아보세요. 어떤 데서? 잘만 작동되느냐. 이거 진짜 들어오는 거예요? 예, 여기 그 CPU 온도. 일단 D램에 불이 들어오니까 일단 메모리를 중심으로 예. 볼게요. 제발 메모리 문제예요. 터프 게이밍 B650 플러스 와이파이인가요? 와이파이는 아니고 바이오스 업데이트 한번 해볼게요. 예. 모니터가. 저기 모니터 위에 올라옵니다. 아, 옛날엔 이런 기능이 없었어요. 진짜 비싼 보드에만 있었고, 근데 요즘은 뭐 웬만한 보드는 다 있죠. 네, 일단 수동 업데이트는 다 됐거든요. 제가 네, 켜보실래요? 제품은 또 나네. 처음에 조립했을 때부터 이 분량을 거의 못 봤는데 문제 있어요. 문제가 있다고요? 네, 지금 보시면 켰나? 소켓이 문제 있어요. 이거 보드 센터 가셔야 돼요. 보시면 네, 잘 안 보이시죠? 저희는 하도 이런 거만 보니까. 아 이쪽에. 그렇죠, 그렇죠. 이게 어쩌다. 여기 예. 그 요거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요거하고 여기 특히 그게 어쩌다 그렇게. 뭔가 꽂으시면서 네. 떨어뜨렸거나 아니 떨어뜨린 게 아니면 아니고. 또 뭔가 하여튼데 소켓이 문제 있어요. 이거는 보드 센터 가셔야 되겠습니다. 초기 브이라인이고 구입한 새 제품이면
업체별로 다르긴 한데 그냥 해줄 수도 있는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AS가 지금 상당히 까다로워요. 네, 뭐 고객과실도 막 따지고 그런다고 하니까 유상 수리가 될 수도 있는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비싸진 않을 거예요. 소켓 교체하는 게 한 3, 4만 원 정도 할 거거든요. CPU는 괜찮아요? CPU는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요. CPU하고 고객분 메모리하고 저희 보드에 한번 꽂아서 네. 확인 한번 할까요? 예. 제가 테스트용으로 쓰려고 예, 새 보드인데 저희가 다 구입을 해서 준비해 놓은 거예요. 라이젠은 좀 걸리긴 하거든요. 근데 그 미세한 핀들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요 정도 가지고 근데 그 정도 가지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제가 봤을 때 뭔가 이렇게 부딪힌 거예요. 핀들이 얇아가지고 미세하게 건드려도 그래 장갑을 껴도 그래요. 7800 3D 메모리 16기가 4800 2개 잘 인식됩니다. 그럼 메인보드는 제가 AS 대행을 해서 센터로 보내요? 예. 맨 처음에 조립을 다 하고 딱 부팅했을 때 네. 그 디램 쪽에서 주황불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는 제가 CPU랑 디램이랑 그래픽카드랑 분리를 다 한 다음에 네. 다시 조립을 하니까 그때는 또 부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부팅 돼가지고 윈도우 깔고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고 다 된 다음에 엔비디아 네. 드라이버를 깔고 있는데 갑자기 꺼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래요? 네, 그 다음에 빨간색 CPU에 빨간불 들어오더라고요. 그 이제 막 조립한 거네요, 그럼? 네, 어제 연결 문제는 아니신 것 같고 썼었는데 문제가 발생한다. CPU도 탈부착을 해봤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CPU도 탈부착해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CPU를 빼봐야겠네요. 네네. 의심 가는 게 일단 CPU니까 CPU를 좀 빼봐야 되겠네요. 바이오스 업데이트도 다 했어요? 네, 그 MSI 그 메인보드 USB 금봉이 돼 있더라고요. 그걸로 바로 업데이트 했는데. 네? 그게 최신 버전은 아니잖아요. 그 문제인가 설마? 그렇다고 해서 사용 중에 나가진 않거든요. 네. 그 바이오스는 공장에서 세팅돼서 나가는 거니까 이게 최신 버전이 될 수가 없죠. 요거 브라켓은 어디 갔어요? 원래 그렇게 아니에요? 네. 그 걸쇠 락 얘는 어디 갔어요? CPU를 빠지지 말고 이탈하지 말라고 자물쇠 역할로 하는 거거든요. 얘들이 어디 갔죠? 저 그 설명서 보고 한 거라. 제가 아니에요. 설명서를 잘못 보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잘못 본 것 같은데. 이거 있죠, 집에. 나머지는 다 있어요. 네, 이거 다세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PU 이탈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걸쇠예요. 기본적으로 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브라켓 이 걸쇠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나중에 센터에서 AS 안 받아줘요. 예, 대부분 안 받아줘요. 다시 채워가지고 오라 그래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네. 잃어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센터에서도 없대요. 살 수가 없어요. 저희가 뭐 모든 센터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네네. 제가 특정 모 센터에서 이거 판매가 되냐 물어봤더니 자기네들도 자재가 없다고 안 된대요. 그러면 잃어버리면 어떡하냐 했더니 할 말이 없어. 예. 뭐 얘기하는지 아시죠? 네네네. CPU 이렇게 해서 CPU를 잠근 다음에 네. 이탈하지 말라고 얘가 꽉 눌러주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빼면 안 되죠. 이걸 뺄 필요가 없죠. 뒤에 사제 브라켓 이런 거 달 때 이거 달 때는 걔 빼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나사를 박는 거란 말이에요. 네네. 이거 할 때나 빼는 거고요. 빼는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채우세요. 왜냐면 CPU가 이탈한단 말이에요. 네네. 고객분이 서멀 컴파운드를 제도한다고 네. 얘를 들었어요. 네. CPU도 따라 올라올 수도 있죠. 네네. 압착이 돼서. 네. 그러다가 CPU가 뚝 떨어져요. 그러면 소켓이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네. 소켓이 망가진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게 쉽게 잘 망가져요. 네네. 그건 저도 알고 있어서 네. 좀 조심하긴 했는데. 이거 빼면 안 되죠. 네네. 얘를 빼므로 인해서 메인보드 뒤에 저 구멍 나사 쇠판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거. 쇠판이 이탈해요. 맞아요. 지금 어디 지금 굴러가 있을 거예요. 네네. 걔 잘 구멍에 맞춰가지고 나사 잘 박으셔야 돼요. 네네. 이렇게 하시면 위험해요. 네네. 저도 지금 상당히 좀 조심스럽거든요. 네. CPU 빠질까봐. 한번 다시 켜보고요. 네. 그래도 안 되면 수동으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걸로라도 해결이 되면 좋겠네요. 그게 메인 저거 리셋하는 건가요? 리셋이 아니고요.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아직 꺼놨구나. 어쩐지 안 먹는다 했다. 제가 지금 USB에다 지금 넣은 거거든요. 네. 지금 바이오스 업데이트 일단 하고 있어요. 지금 깜빡깜빡한 빨간색 불이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 거고 시간이 좀 걸리니까요.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네.
일단 업데이트는 완료됐어요. 완료됐는데 동일하게 반응하네요. 아 불안해. CPU 따라 올라갈까봐. CPU가 조금씩 이거 이탈하잖아요. 지금 이것들은. 이게 들면서 빠진단 말이에요. 엄청 불안하네. 일단 CPU를 저희 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네네. 아까는 다른데 맨 처음에 이랬었거든요. 된다. 넘어갈 것 같아요. 네. 지금 CPU 바꾼 거거든요. 네. 이제 화면에 떠야 뭐 된다라고 딱 우리가 얘기를 하죠.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올라오네요. 제 건 테스트용이에요, CPU가. 네네. 그래서 네. 제일 낮은 CPU는 셀레론이고요. 네. 메모리도 지금 XMP 그거 안 돼. 네, 네. 킹스턴 저희 거니까 네네. 16기가 2개 잘 올라오고요. 이 상태에서 CPU 한 번만 더 바꿔볼 거예요. 네. 똑같은 14700K 제가 꽂아볼게요. 네. 그러면 답 나오네, 이거 꽂으면. 그죠? 그렇죠. 더 정확하게 나오죠? 네. 그럼 만약 CPU가 문제면 네. AS를 바뀌어야 되나? 네. 혹시 브라켓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나요, 만약?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 기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요거 없이 쓰시는 분은 없어요. 그렇죠. 아니 제가 네. 잘못 본 것 같아요. 진짜 아무리 잘. 네. 이거 없이 다시는 분은 없고 일단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자마자 그렇게, 그거부터 네, 네, 달아야 네. 돼요. 네. 걔부터 딱 다세요. 바로 넘어가네요. 아, CPU. 14700K 인식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교차 테스트. 고객분 CPU 이제 다시 꽂을 거예요. 네네네. 이거는 붙이는 건 괜찮은데 뗄 때가 걱정이라. KF였네요. 맞아. F였어. 아, 맞다. 네, 14700KF. 네네. 혹시 그 내장 그래픽 그거 차이 안 나요? 맞아요. 네. 뭐가? 네, 걸쇠 문제 같아, 걸쇠. 네. 네, CPU를 제대로 물지 못하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접촉이 안 되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네. 아, 저는 부품 문제면 또 막 AS 하고 막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근데 요거는 CPU 분량은 사실 지금만 봐가지고는 기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또 하다가 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되게 네. 가셔서 제일 첫 번째 하실 거 아까 그 락 걸쇠부터 설치하시고 꽉 잠그고 그러면 이제 CPU가 이제 움직이지 않거든요. 네네. 그 상태에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때는 CPU나 보드, CPU 쪽이 더 의심스러울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걸쇠만 제대로 채워도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거 없이 하신 분은 못 봤습니다, 진짜. 제가 빌런이 될 줄이야. 저걸 빼는 것은 초보는 아니죠. 그런가요? 예. 왜냐면 초보분들은 그 아. 걸쇠를 뺄 생각을 안 해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막 구글링을 하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 왜냐면 그 뒤에 백플레이트가. 떨어지잖아요. 네, 그니까. 네. 오늘의 마지막 손님이 되시겠네요. 아까 CPU 5800 요거 다실 거고요. 네. 교체하시는 거죠? 5800X. 네, 이거 달고 네. 그 다음에 여기 그때 삼성 램 있다고 하셔가지고 네. 그냥 16 두 개까지 네. 해서 램 32로 바꾸는 거 네. 그렇게만 하면 아, 네. 금방 하겠는데요, 그럼? 예, 저도 그러지 않을까 해서 네. 다시 좀 또 순행도 쓰고 계셨네요. 순행 쿨러. 네네 맞출 때는 나름 좀 돈 쓴다고 썼는데 기존에 5600이라 했죠? 5600X요. 네, 5600X. 5600X의 순행은 사실 과한 건데 네, 오늘을 위해서 다셨네요. 뭐 그렇게 됐네요. 사실 좀 네. 제가 이 컴퓨터 잘하는 편은 아니라서 아, 네네. 그냥 달아보고 싶었거든요 한번. 아, 그냥 네. 그 공랭만 쓰다가 한번 켜보고 네. 그리고 바이오스 업데이트 한번 하고 그리고 CPU 교체를 할게요.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거 그냥 아, 2020년 거네. 예, 해야 되겠네요. 20년도에. X570 프로. 일단 바이오스 좀 다운받아 놓고 작업을 해야 되겠네요. 5800X 3D 얘도 온도 꽤 올라갈 거예요. 예, 그렇게 네, 들었어요. 알고 계시죠? 예. 근데 이 정도 순행이면 된다고 듣긴 했는데. 됩니다, 되기는. 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갤라이드 네. 얘도 예. 리쿨 들어갔던 제품이라서 아, 그래요? 네. 리콜 들어갔던 제품이면은 뭐 교체해준다는 얘기죠. 동생 컴퓨터 한 대 맞춰주고 이러고 하거든요. 아, 5600 괜찮죠. 집에 3060 그래픽 카드 하나 돌아다니는 게 있어가지고. 아, 네. 괜찮죠. 저 한 번도 조립을 안 해봐서 제가 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는 하실 거예요. 이 영상 보시고 이렇게 네네. 하시면 5600 정도 되는 구성들은 직접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냥 이제 공랭 달 거 아니에요? 네, 그냥 공랭 달고 3060 달고 그냥 깔끔하게. SSD 가격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한참 떨어졌다가 다시 엄청 오르더라고요. 네, 저희도 업체에서 맨날 오른다는 얘기만 들려요.
삼성 3200짜리 16기가 2개입니다. 자, 이제 메모리도 방열판에다가 넣습니다. 한번 켜볼까요? 저 튜닝 메모리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저 튜닝 메모리하고 삼성 거하고 섞으면 안 되는데. 지금 5800 3D, 삼성 16기가 3200 2개. 윈도우 구동하고 CPU 온도 테스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다른 모델보다 한 10도 높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리안이 갤라헤드 순행 자체를 좋게 보지 못하니까 니콜로도 엄청 바꿨고 더 이상 올라가진 않는데 한번 사용하시면서 요거 복사해 드릴 테니까요. 온도를 좀 봐보세요. 평균 작업하시거나 뭐 할 때 온도가 게임할 때 온도 몇 도 정도 올라가나 보시고, 왜냐면 아까 말씀 것처럼 이 시네벤치라는 게 CPU 부하를 100% 막 주는 거라서요. 계속 그렇지 과하게 않은 주는 건데. 거기 때문에 이제 조금 높은 편이긴 합니다.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이게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번 고객분까지가 오늘의 마지막 예약돼 있던 AS고요. 조립대행 한 대 들어왔어요. 요건 이제 월요일부터 작업을 해야죠. CPU는 i7 14700K에 리안리 유니펜 SL120V2,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FE네요. RTX 4080 슈퍼. 4080 슈퍼. 이거 따끈따끈한 겁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된. 어디서 또 이렇게 구하셨지? 4080 슈퍼 FE 파운더스 에디션이죠. 케이스 제가 처음 보는 거거든요. 암텍 제품에 모델이 뭐더라? 퍼포먼스 1 FT 라는 케이스입니다. 이러한 구성으로 해서 조립대행 한 대 작업을 해야 되고요. 다음 주에 CPU 소켓 파손 요것도 다음 주에 작업을 하고, 그래픽카드는 4090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4090으로 준비를 해오셨네요. 저는 이제 오늘의 마지막 카톡으로 견적 문의가 하나 들어와서 견적서 하나 작성을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견적은 라이젠이네요. 라이젠 5600G에 쿨러는 RC 1200을 선택하셨네요. 보드는 B550M 플러스 삼성 16기가 2개에 GTX 1160 슈퍼 요정도 구성으로 조립 문의가 왔어요. 최대한 빨리 견적 보내드리고 저는 오늘 하루 일과 잘 마무리한 다음에 내일 하루 푹 쉬고 월요일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